네, 상승의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를 찾아서 유망 종목 추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은 어떤 종목군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네, 이번 주는 삼성 SDI 밸류 체인에 대해서 주목하자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최근 테슬라 주가 반등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 섹터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작년 전기차 및 2차 전지 데이터를 점검을 해보고 삼성 SDI에 주목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삼성 SDI 밸류 체인 중에서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2차 전지주들 다시 쉬었다가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작년 하반기를 되돌아보면은 2차 전지 섹터가 부진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있었고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를 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IRA 법안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보시면은 이제 IRA 법안 세부 내역에서 SUV 기준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네. 테슬라가 이 SUV 모델 Y가 포함이 되면서 다시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서 시장의 우려가 컸었는데 사실 테슬라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럽의 경우, 유럽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수요 둔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별 전기차 침투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중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침투율이 30%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침투율이 높아질수록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거나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텐데요. 작년 전 세계에서 가장 침투율이 높았던 국가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네. 노르웨이는 1년에 80%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를 하는 국가인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각종 세금이 면제가 됐던 부분이 다시 부과가 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80%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들,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아직 침투율이 3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침투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2차 전지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좀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셀 3사에 대해서 연도별 시장 성장 추이를 점검을 해보면 2020년이 이 3사의 성장률이 가장 가팔랐던 시기였고 글로벌 평균 성장률 71.8%보다 훨씬 넘는 176%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국내 3사의 합산 점유율은 대략 35.7%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 21년, 22년 점차 글로벌 성장률 대비해서 국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점유율은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국내 셀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8%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네. 이제 CATL 하나의 점유율보다도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국내 셀 3사의 주가가 정상 궤도로 회복을 하려면 미국의 성장률도 중요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유럽 지역에서 다시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가는데요. 예를 들어 유럽 경우에는 2020년에 150%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지만 2022년에 들어서는 12.6%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G 엔솔의 경우에는 작년에 성장률이 22.4%밖에 나오지가 못했던 이유였고요. 하지만 3월에 되면은 유럽이 CRMA라고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IRA 법안하고 거의 골자가 같을 것 같은데 유럽 현지에서 배터리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셀 업체들 경우에는 유럽의 법안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 가운데 에코프로가 연매출 5조 원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급등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내에서도 삼성 SDI를 특별히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 삼성 SDI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조인트 벤처 설립 및 해외 투자 발표가 기대가 되는 시점이고 원통형 전지에 대해서 점유율 상승이 트렌드인데 삼성 SDI가 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LG 엔솔과의 밸류에이션 갭을 간격을 메울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삼성의 SDI를 바라본 시각에서 보수적으로 봤던 부분은 글로벌 점유율이 낮은 상황인데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조인트 벤처 설립이나 해외 투자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특히 미국 지역에 이런 투자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고 반면에 삼성의 SDI의 장점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삼성의 SDI는 그동안 수익성 경영을 해오면서 패스트 팔로우라고 해서
시장에 기회가 생겼을 때 빠르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고수를 했는데 이제 그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21년 기준으로 OEM사들, 자동차 OEM사들의 셀 업체들의 점유율을 정리를 해보면 CATL의 경우에는 스텔란티스, 혼대, BMW에서 1위, LG 엔솔은 GM, 르노, 닛산, 폭스바겐에서 1위를 하고 있고 SK온도, 포드나 현대기아, 벤츠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DI는 포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BMW에 공급을 하고 있지만 모두 다 2차 밴더, 3차 밴드 정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밴드가 없다라는 유일한 단점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들 셀 업체, 이들 OEM사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개 정도의 셀 업체로 집중화되어 있는 OEM사들을 보면 GM, 포드, 현대, 기아가 있거든요. 이들 업체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면 삼성 SDI가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생겼다라고 보이고 네. 그동안 이제 북미 지역의 전기차 시장을 위해서 자동차 OEM사들하고 셀 업체들 간의 조인트 벤처 계약이 활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엔솔과 GM이 얼티엄 셀즈, SK온과 포드가 블루오벌 SK를 출범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두 가지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SK온과 포드가 튀르키예에 투자를 결정한 과정이 결렬이 되었고 LG 엔솔과 GM이 4공장 건설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OEM사들이 원통형 전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고 그동안 이 셀 업체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LG 엔솔과 포드와의 협상 결렬에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통형 전지의 강점이 있고 수익성이 좋은 삼성 SDI가 지금부터 치고 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원통형 전지 그리고 해외 투자 발표 이런 것이 강점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삼성 SDI가 지난주에 포스코 케미칼에 10년 동안 맞아요. 40조 원의 장기 공급 계약 수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발표였고요. 저는 이 기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이라고 하는 장기 계약이라는 부분이고 저는 이게 GM의 4공장 원통형 물량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GM 입장에서도 원통형은 처음이 될 것이고 포스코 케미칼도 삼성 SDI 공급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고요. 사실상 10년이지만은 이 4공장, GM의 4공장이 25년이 돼서야 공장이 가동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매년 한 7년 정도, 매년 70기가와트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현재 이러한 캐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 새로운 캐파를 늘리는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북미 지역에 앞으로 배터리가 얼마가 필요할 텐데 지금까지 공급이 확정돼 있는 물량을 빼고 나면 남은 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자료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GM의 경우에는 2030년 경우에 228기가와트가 필요한데 현재 LG 엔솔과의 145기가와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물량이 83기가와트인데 이 물량이 삼성 SDI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포드도 삼성 SDI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현대기아하고 도요타는 LG 엔솔과의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북미 지역에 추가적인 조인트 벤처와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SDI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SDI를 지금까지 약하게 봤었던 해외 쪽의 투자가 약하고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LG 엔솔과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었던 네.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점, 그래서 SDI 주가 흐름이 더욱 상승세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자체도 우리가 봐야 되고 요즘에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쭉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유망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밸류 체인에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코프로 BM이 부각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드가 삼성 SDI도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제 가능성이지만 그럴 가능성을 시장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SK를 통해서 포드에 양극재를 공급을 해왔었던 에코프로 BM이 SDI를 통해서도 포드에 공급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의 수주 공시가 나온 이후에 주가 상승은 에코프로 BM이 훨씬 컸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삼성의 SDI 밸류체인 투자 아이디어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통형 밸류체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핵심 기업은 상신 EDP, 신흥 SEC, 테이펙스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개 업체들은 모두 삼성의 SDI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업체이고 원통형 전지의 매출 비중이 상승을 할수록 매출 성장성이 높아지는 업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원통형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상신 EDP가 원통형이 48% 정도가 네. 차지하고요. 테이펙스의 경우에는 2차 전지용 테이프의 매출 비중이 65%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원통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통형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밸류체인 투자 아이디어로는 기술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소재에 주목을 하자라는 것이고 지난 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실리콘 응급제와 CNT 도전제 이 부분이 삼성의 SDI가 채택을 해서 어떤 기업이 공급을 시작을 할 것이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캠에 주목을 합니다. 이유는 동진 세미캠 지난 12월 기사에서 삼성의 SDI가 동진 세미캠의 CNT 도전제를 월 50억 정도를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바가 네. 있는데요. 여기에서 CNT 도전제는 양극재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응급제용 경우에도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조만간 응급제용도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뿐만 아니라 실리콘 응급제도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의 SDI의 실리콘 응급제와 CNT 도전제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장비 업체들은 어떤 것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예, 장비 업체들 쉽게 생각하시면은 사실 장비 업체 굉장히 많은데 진입 장벽이 높은 공정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진입 네. 장벽이 높아야 마진이 높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는 그 업체들의 경쟁 강도가 낮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이 삼성의 SDI에서 금액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팅과 프레싱, 전극 공정에서는 CIS를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조립 공정에서 노칭과 스태킹의 필 에너지라는 기업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업은 비상장입니다. 현재 필 옵틱스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고 네. 지분율이 80%인데요. 특이한 부분은 나머지 20%를 지분을 삼성의 SDI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 삼성 SDI와의 돈독한 관계를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업체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 SDI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유망한 밸류체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